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확산이 되면서 보안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안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발표는 베스핀 글로벌 강진아 컨설턴트께서 AX 시대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해서 알찬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준비하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강진아입니다. AX 시대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오늘 이제 이쪽에 발표를 하려고 오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길을 오다 보니까 오늘 보안 발표하기가 굉장히 좋은 날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시야도 안 좋고 그렇게 미끄럼에도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의 보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이제 도입에 대해서 첫 장표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챗GPT AI 공습. 2022년 11월 30일부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오픈AI에서의 챗GPT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클로드 아니면 제미니 아니면 이제 메타의 라마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 X 등 이제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태동기라고 좀 칭해봤습니다. 그래서 LLM 서비스에 게시가 되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확산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시점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헬프나우 AI 또는 이제 타사의 서비스들 이것들이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건 안전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한 AI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AI 사용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안전기로 진입하는 거가 아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제 전례 없는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밀리면 100년 격차가 두렵다라고 148개 기업 CEO가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이 60.8% 정도의 기업이 쓰고 있고 18.9%는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활용 자체를 하지는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 18.2%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단 2%의 회사 말고는 전부 다 현재 사용을 하거나 또는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IT 업무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 또는 마케팅, 고객 서비스 쪽에서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용 자체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가 가장 어렵냐라고 봤더니 AI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AI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AI를 운영하는데 인재 채용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태계에 실제로 얼마만큼 장악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은 저희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 고객사 대상으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에서는 이제 내부의 금융 지식, 보험, 카드, 증권, 캐피탈 등 이제 직원용 어시스턴트 구축에 좀 많은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공공 쪽에서는 정책 문서,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들이 문서들이 있습니다. 법령 하위에 규정, 이런 지침 내용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제 바로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공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대두되고 있는 망분리 완화 조건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이게 전부 다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사업 범위에서 보자고 한다면 텔코 쪽 또는 이제 커머스 쪽, 제조, 물류, 건설, 농업 거의 모든 사회의 전 분야에서 AI를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는 지금 AI와 클라우드 투자 그리고 이제 보안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 가장 상단 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칠해놨는데 보안 인프라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장표하고 좀 다르게 한 가지 안타까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정확한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한국은 이 보안 인프라 쪽에 대한 그 지출 비용이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얘기하면서 후반부에 마저 좀 정리해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클라우드 보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EMI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IT 관리자들은 생성형 AI가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AI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을 우려하고 있었다. 성능에 대한 것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품질은 아직까지는 좀 글쎄, 그리고 보안에 대한 것들은 약간 우려가 있다. 더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찾아봤더니 라케라 2024 생성형 AI 보안 준비 보고서라는 내용을 봤더니 AI 도입 자체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보안 문제는 우려할 만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핵심은 우려할 만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 보안 기업 라케라의 이 준비 보고서에서도 보안은 좀 미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미비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례들이어가지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S전자의 챗GPT 이용 중 보안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좀 보시자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 소스 코드를 GPT에다가 올렸던 내용이에요. 소스 코드에 대한 검수를 올렸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회의록을 GPT에다가 정리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나온 보안 이슈는 어떤 거냐 하면은 원본 데이터가 AI 서버에 남았다. 그 AI 서버라고 한다고 하는 건 이 GPT 서버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보안 자체가 유출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자고 하니까 이거는 보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보안에 지출도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리고 AI 이용에 대해서 사전 보안성 계도도 충분히 했었고 보안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 내용인 건데 나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안에 신경을 써도 끝도 없이 신경을 쓰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가 아니고 AI는 생활 터전을 클라우드에 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클라우드에 터전을 잡고 이용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콜센터를 구축해놨던 건데 애저 오픈 AI를 이용해서 콜센터를 구축한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클라우드 안에 AI 서비스가 담아져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AI 보안은 그 클라우드 보안을 잘하면은 AI 보안도 같이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AI를 클라우드가 품고 있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AI를 품은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안은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몇십 년 동안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보안을 해왔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보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 클라우드 보안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그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한번 다시 해봤는데 생각해봤더니 클라우드는 벌집과 좀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육각의 벌집은 각각의 입구와 출구 기능이 있습니다. 벌이 들락날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한 개만 있는 거가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벌집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곳들도 있고 이용자가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 없는 곳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입출구를 가지고 있는데 온프레미스 구조는 동굴과 같다고 봤습니다. 입구가 확실하게 한 가지가 있고 출구가 확실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으면은 입력이 안 되는 거고 출구를 맞으면 출력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좀 굉장히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구조인데 그럼 이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음 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트러스트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시를 좀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허가 기반의 트러스트 영역에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인증 인가를 받았던 사용자들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은 전부 다 그
접근 허가를 받았던 이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 허가 자체가 잘못된 허가라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허가를 변경을 시켜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위협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의 감시는 제로 트러스트로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게 좀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 트러스트인데 어떤 건 제로 트러스트냐, 뭐가 해법이 제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게 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 제가 그려놨던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제로 트러스트 코어 프린시펄이라고 나와져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마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진입 경로를 보자고 한다면 인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세시 네트워크,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성을 시켜놨을 때 가장 안전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현재 여기서 네트워크 영역이나 아니면 인증, 인가 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해 있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보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로 트러스트 보안 설계인데 그 앞쪽에 제로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 기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보시자고 한다면 관리적인 보안 영역이 있을 거고 기술적인 보안 영역이 있을 거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보안 운영에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 보안을 보면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안 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보안 쪽을 본다고 한다면 엔드포인트 보안 쪽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 쪽 그리고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발 보안 또 그리고 SOC 관련된 내용들 보안 운영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취약점 점검이나 모의 해킹이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보안 구축에 관한 내용 보안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안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에서 CSPM과 CIEM, CWPP 이 부분에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칠해놨는데요. 이 영역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CSPM, CIEM, CWPP이기보다는 CNAPP라는 그 통합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좀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은 미스컨피그레이션이 감지라고 그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제로 트러스트 영역 쪽에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접근 설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2가지 사건을 제가 가지고 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건 중에 한 가지죠. 캐피탈 원 사건. 여기서는 AWS 설정 오류가 문제의 근원이었다고 합니다. 캐피탈원 고객 정보에 1억 600만 건에 접근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AWS에서는 얘기할 때 AWS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건 사용자가 그 AWS의 설정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보안 문제였다. 그래서 심층 방어 전략을 굉장히 좀 강조가 있었다는 내용인 거죠. 겹겹이 방어막을 계속 쏴서 안전을 확보했어야 된다. 또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클라우드 설정 오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개 공항에서 총 3테라의 데이터가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그 버킷이 설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S3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3테라라는 굉장히 큰 공항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파일 개수만 해가지고 150만 개니까 데이터가 150만 개인 거가 아니고 파일이 150만 개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스컨피그레이션은 도대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보안에서 가장 큰 위협은 잘못된 설정이다라고 그 서브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가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보안 위협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설문을 돌렸습니다. 2023년 클라우드 보안 보고서라는 곳에서 실려있던 설문 내용이었었는데 59%가 클라우드 플랫폼의 잘못된 구성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다.
뭐 그 이외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큰 위협들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데이터 유출 또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또는 API, 무단 액세스 관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트너가 어떤 정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찾아봤더니 가트너가 그 정의하고 있는 내용도 조사했던 내용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더라. 클라우드 위협 감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꼭지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지속적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라는 부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지속적 보안 형상 관리와 가식성 로그 수집, 감사 및 진단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CSPM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SPM 도입 시에는 보안 사고의 80%가 예방 가능하다라는 거가 가트너의 보고서에 의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CSPM은 미스컨피그레이션을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CSPM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CSPM은 과연 어떤 솔루션이냐? 여러 가지 자사의 솔루션, 우리 솔루션인 옵스나우 시큐리티의 CSPM 기능을 가지고 스캔을 했던 화면을 잠시 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리소스가 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인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정책에 어떤 정책에 위반이 되어 있는지,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이게 위반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조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현재 당신의 보안 상태, 그 회사의 보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가 CSPM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PM은 어떤 솔루션인지 저한테 이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기업 미팅을 다녀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다 써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클라우드가 전부 다 안전해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고객들이 가끔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정의를 하는 거가 CSPM은 클라우드 상비약이라고 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CSPM이 적용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모든 거를 전부 다 완벽하게 막아준다라는 개념인 건 아니지만, 앞선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80% 정도는 이 상비약을 가지고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그래서 CSPM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굉장한 위협에 노출될 텐데, 아주 CSPM을 도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간편하게 이 정도에 대한 위협은 막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위협의 완전 클리어에 대한 개념도 밑에 있네요. 여기는 이제 전문 의약품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전문 의약품은 이제 CSPM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은 이제 CNAPP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CNAPP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일단 제목만 봐도 CSPM보다는 좀 더 기네요. 굉장히 좀 웅장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CSPM만 가지고는 감지 불가능한 클라우드 공격 표면의 대부분을 감지할 수 있다. CSPM과 KSPM, CWPP, CIEM, 주로 이제 크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더 추가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DSPM이나 뭐 API 감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큰 꼭지만 가지고 적어드렸고요. 쿠버네티스의 설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WE, CVE 같은 워크로드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솔루션이 CNAPP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그 그래픽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클라우드 전체 인프라에서 외부에서 공격을 열심히 시도해 봤는데, CNAPP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그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기준이었겠죠. 저희가 당사 솔루션 기준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CSPM과 CNAPP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CSP 자체에서는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CSP에서도 자체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나 아니면은 애저에서는 그 디펜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같은 자체의 그 훌륭한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콘솔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구성 또한 콘솔에서 그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솔루션을 기준으로 한번 서드파티 솔루션이 어떤 거가 더 나은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신규 수정 편집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 인력을 투입하고
하거나 해서 이런 작업을 별도로 해줘야지 되는 업무가 있고요. 권한관리 기능은 대부분 좀 지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CIEM으로 통칭되고 있는 권한관리 기능은 대부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또 각각의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만을 사용했을 때는 CSP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나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더 좋은 솔루션들을 선택해서 자사의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서비스보다는 이제 별도로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또는 AI 보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보안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보안을 하려고 했더니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안에까지 돈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그 이유도 생성형 AI에 비롯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들이 서비스를 만들 때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보안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 해킹을 당한다든지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막는 어떤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그 소모돼 버리는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그 보정성 그 보험 상품과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세에서 그 조사를 했던 아시아 대상으로 한 그 APEC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가 있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하단에 일본과 한국 응답자의 13%라고 네이버가 쳐져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의 CSPM 또는 CNAPP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3%만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스노우 시큐리티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는 좀 인식을 좀 계도하는데 좀 한번 도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보안의 생태계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 제가 여기에 키메시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클라우드 보안 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생태계를 확장을 당위성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이 내용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술 확장에 속도를 따라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AI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웜GPT나 사기GPT나 다크바드 같은 모델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제가 이 장표에다 추가해가지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악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악용이 된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보안은 예상되는 위협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안의 위협 행위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사고가 발생했던 위협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내용인 거지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담당자들 또는 보안 담당자만이 거가 아니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 프로덕트 담당자분들도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전한 프로덕트가 되어야지 조금 더 이제 좋은 가치를 띠게 될 테니까 보안 생태계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좀 얘기를 해서 당위성을 계속 설득시켜 나가서 한국이 13%에 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이 유독히 좀 보안 비용을 적게 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인식 개선하는 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적 보안 위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표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대표 보안 위협을 찾아봤더니 잘못된 정보, 그리고 AI 모델에 대한 악용, 그리고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 이게 이전 장표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그리고 플러그인 취약점,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 API 취약점 크게 큰 꼭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생성형 AI의 그 프로바이더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 잘못된 정보와 AI 모델 악용, 그리고 사용자가 조심해야 되는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러그인 취약점과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 AI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사 쪽에서 좀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데이터 유출은 그 세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데이터 유출과 확장 프로그램의 취약점, API 취약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CNAPP를 사용을 해야 이것들에 대한 안전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국정원 자료에다가 제가 이제 필요한 그 보안의 내용을 가지고 해결 방안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 가지고 실제 잘 접목시키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저희 이제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인데 커스텀 정책 수가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잘 안 보이시겠는데 201개의 그 정책수라는 거를 제가 빨간 박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ISMS나 ISO 이런 그 정책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정책들을 커스텀해서 그 자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사의 보안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정책 자체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개의 그 수동 또는 반자동에 대해서 그 보안 업무를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 자동화를 이뤘다라는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현재 이렇게 지금 가지고 가서 자사의 보안 프레임워크에 맞춰 가지고 썼을 때 어떠한 좀 베네핏을 가지고 왔느냐 봤더니 굉장히 이제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업체인데 보안 운영 비용에 대해서 확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제 현행화시켜서 멀티 클라우드 점검 결과에서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화 확대 적용을 통해서 보안 운영 업무 효율화라고 말씀을 좀 적어드렸는데 반자동화 또는 수동 업무를 완전 자동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를 이전에는 그 담당자 두 분이서 한 1년 내내 하던 업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완벽하게 세팅된 자사의 그 보안 정책을 넣어서 이 정책에 대한 결과값을 얻는 데는 빠르면 15분, 길면 1시간 이내에서 모든 결과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현재 애저 오픈AI 기반의 커스텀 정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도 지금 이런 그 정책화 시켜가지고 보안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인데 해당 기업에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이 기업의 좋은 사례를 가지고 그 그룹의 보안 표준 그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주체로 해서 그룹사들의 전부 다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총 17개사 고객사로 확산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 SI사가 이 전파하는 데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고객사들에 대해서도 POC를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AI는 AI 전문 업체에게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조직의 75%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잘하는 업체, 이런 구축 같은 것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거가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실린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그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 잘하는 업체가 이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지금 숫자에서 보는 것들과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저희가 이제 AI 구축에 대한 것들을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제가 맺은 말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AI를 잘하는 회사가 결국 AI 보안도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진행해 주신 컨설턴트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